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전본부 샤르 엑스파일 이세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방산 수출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이게 약간 조금 지난 얘기입니다. 작년 12월 10일에 우리가 이제 페루가 우리나라한테 K2 전차 54대, 그다음에 차륜형 장갑차 141대, 그러니까 이거 다 해가지고 한 195대를 이게 도입하는 이런 총괄 합의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대략 규모가 한 19억 달러, 거의 한 3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실제 도입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중남미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방위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걸 봐야 돼요. 페루에 얼마 쟤네가 저거 사는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하기까지 굉장히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한 게 있었어요. 이런 막전막후가 있었고, 여기엔 여러분들 중국의 치졸한 장난질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낱낱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페루하고요, 이 방위산업 협력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이 카이가 KT-1 중등 훈련기를 이 페루에다 수출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가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A-31B라고 하는 이게 대게릴라 공격기가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퇴역했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2009년에 A-31B 퇴역한 8기를 페루한테 공짜로 무상 공유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이 뭘 받으면 입 싹 닫는 게 안 돼, 사실. 그래서 페루가 굉장히 감동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2012년에 우리 KT-1 중등훈련기 20대를 도입을 합니다. 근데 프로펠러 중등훈련기 20대는 사실 그게 규모가 적어요. 그런데 이 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카이가 굉장히 통 큰 지원을 해줍니다. 4대만 직도입하고 16대를 페루 현지에서 생산한다. 그러니까 이때 페루가 우리나라 방산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들.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생각한다. 여기에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이 페루에 대한 무기, 우리 방산 물자 수출이 좀 답보 상태에 있다가 2024년 3월에 HD 현대중공업이 페루 국영 시마 조선소에서 3,400톤급 호위함 한 척, 그다음에 2,200톤급 원해 경비함 한 척, 그다음에 1,500톤급 상륙함 2척을 합쳐서 총 4척을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페루 현지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봐요. 한 척, 2척 만드는 게 딸랑 4척 만드는 건데 돈 되겠어요? 돈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돈 안 되는 건데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미래를 보고 투자한 거예요. 요건 나중에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페루에 대한 수출 물꼬가 트이니까 지속적으로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2024년 5월에 STX하고 페루 육군 조병창 사이에 K808 100호 차륜장갑차를 30대 이렇게 공급하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게 6천만 달러 약 840억 원 규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K808 만든 데가 어디예요? 현대로템이잖아. 현대로템인데 갑자기 왜 STX가? 그렇잖아? 야, 우리가 사실 차륜 장갑차가 필요한데 너네 그거 있니라고. 그러면 사실 STX가 우리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STX가 그래? 필요해?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조금만 기다려. 이러고 현대로템과 접촉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로템하고 STX가 협력을 해서 K808을 제안해서 사업을 따는 겁니다. 사실 근데 전차도 아니고 차륜형 장갑차잖아. 30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페루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우리 현지 생산하겠다고 그랬거든. 현대로템이 오케이 하자.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STX의 노력도 있었고 현대도 뭡니까? 현대로템도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페루의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더 큰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이번에 3조 원 가까운 그런 계약으로 우리한테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일단 처음부터 배부를 수 없죠. 첫 술에 배부르는 거 절대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큰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달라요. 이게 달라요. 근데 사실 이건 조금 속상해요. 왜냐하면 페루에 수출되는 K808기 P2 모델인데 우리 육군하고 동일한 모델이 아니라
방어력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레벨 3급인데 레벨 3급이 뭐냐면은 8kg짜리 대전차 지뢰를 밟아도 안에 있는 승무원이 생존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군은 쓴 건 뭐예요? 우리 육군이 쓰는 K808은 대인 지뢰만 이게 가능해. 그러니까 이거 좀 아쉽죠. 우리 것도 좀 대전차도 좀 막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페루에 수출한 거는 이게 되거든. 그럼 우리가 이미 이 기술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육군의 배신으로 이 확보된 기술인데 우리가 평화유지군으로서 해외 파병을 하면서 우리가 K808을 갖고 간다고 했었다고. 근데 평화유지군의 지휘를 맡는 유엔군 사령부 측에서 우리 거 봤어요. 우리 K808 봤다고. 야, 이거 레벨 3급이 아니야? 레벨 3급 그게 무슨 소린데요? 야, 일단은 대전차 지뢰를 밟아도 안에 있는 승무원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너네 지금 이걸로는 안 돼. 큰일 나. 그러니까 유엔 관계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중동이 어떤데요? 아이드라고 해서 급조 폭발물이 도로에 마구 깔려 있잖아요. 야, 이렇게 위험한 데에서 너네들 지금 레벨 3가 안 되는 장갑차 가지고 지금 뭐 페트롤 돌겠다고? 절대 안 돼. 너네 하려면은 레벨 3급으로 맞춰.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국방부가 급하게 현대로템에다 얘기해서 현대로템이 급하게 이 레벨 3급에 맞추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을 한번 개발해놨는데 이게 이번 페루 수출에서 빛을 발한 거죠. 페루 정부도 지금 다음 차세대 먹거리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방산산업이에요. 방산산업인데 이 페루라는 나라가 산업 기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페루가 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발주할 수 있는 무기 숫자는 적지만 이거를 우리 페루에서 생산하려고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했어. 근데 유럽 회사들은 뭐예요? 왜? 야, 그 몇 개 안 되는 게 왜 너네 나라에서 하려고 그래? 야, 그 돈이 안 돼서 우리 못 해줘. 유럽 회사들 다 퇴짜놨습니다. 다 퇴짜놨어요. 다 퇴짜놨는데 우리나라만 들어준 거예요. 뭐야? 30대 생산한다고? 오케이, 우리가 해줄게. 뭐 군함 몇 척 만든다고? 오케이, 우리가 해줄게. 야, 뭐 중등 훈련기 뭐 20대 만든다고? 오케이, 우리가 해줄게. 너네 나라에서 한다고 해줄게.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페루가 감동받는 거예요. 완전히 감동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샘플 형태로 들여도 얘네가 공장까지 지금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구나.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됐다? 대한민국의 제품을 우리가 도입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최종 결과물이 바로 이번 K2 전차 54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페루는 좀 국가의 레벨이 어느 정도 될까? 경제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페루가 8,000달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4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한 5분의 1 수준 정도?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죠. 그런데 K2 전차 한 대 값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00억 원이 훌쩍 넘어가죠. 최신형 같은 거 뭐 K2 폴란드에 파는 건 뭐예요? 2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억 원이 훌쩍 넘는 전차를 이렇게 1인당 국민소득이 8,000달러도 안 되는 나라가 살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페루가 나름 사정이 있었어요. 페루의 인접국가 어디냐면 칠레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역사적으로 인접국가들끼리 사이가 좋은 예가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칠레가 독일로부터 중고 레오파드 2 A4 전차 200여 대를 들여왔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칠레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튀르키예 회사하고 협력해서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페루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픈 겁니다. 이 페루는 사실 칠레하고는 좀 라이벌 관계예요. 즉 쉽게 말해서 머리로는 협력하지만 가슴으로는 경계하는 관계가 페루하고 칠레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루가 칠레가 저 지금 레오파드 2 A4가 있고 저런데 우리도 저기에 걸맞는 전차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했어요. 근데 정작 페루가 가지고 있던 전차는 T-55라고 옛 소련이 1950년대에 만들었던 전차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대가 안 되죠. 더군다나 페루가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영토 넓이가 우리나라 13배입니다. 13배예요. 근데 이 넓은 영토 안에 아마존 밀림, 그다음에 안데스 산맥 이런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나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전차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걸 여기에 맞는 전차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디가 됐냐? 중국이 들어갔어요. 중국이
수출용 전차가 있어요. MBT 2000이라고. 요거를 들이밀었다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돼. 가. 그리고 나서 눈여겨본 게 우리나라였어요. 딱 왜 페루가 딱 보니까 K2 전차 딱 보니까 사우스 코리아에서 쓰는데 사우스 코리아가 좀 지형이 어떠니 한번 물어본 거예요. 여름엔요 섭씨 한 35도 정도 되고요. 겨울에는 마이너스 한 15도 정도 된다. 그런 나라니? 그럼 사우스 코리아의 지형은 어떤데? 일단 70%가 산악입니다. 그래? 그런 나라가 있었어? 그럼 그런 나라에서 쓰는 전차 한번 가져와 봐.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왜 안데스 고산지대 있고 고산 지역 있고 아마존 밀림 있고 일부 또 사막이에요. 아타칸 사막에 사막도 있거든. 여기서 잘 굴러가는 거예요. 다만 아마존 밀림에서 테스트했을 때 연령상 장비에 습기가 찼었대.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K2 샘플 들여가지고 자기네 사격장에서 사격을 했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너무 잘.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명중률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네. 이렇게 해서 K2 흑표 전차에 엄청난 만족감을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페루가 얘기했죠. 우리가 그래 한 50대 이상 필요한데 알지? 직도입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싶은데 사실 50몇 대는 여러분들 애매한 숫자, 전차로선 애매한 숫자, 굉장히 애매한 숫자입니다. 애매한 숫자인데 현대 롯데는 뭐라고 얘기했냐? 오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업자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현대 롯데의 생각을 한번 읽어봐야 되죠. 여기서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일단 남미에서 한번 남미 전차 시장에 물꼬가 트이게 되면 전체 남미 시장에 진출하기 굉장히 유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내가 말했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장사 방법은 뭐야? 앉아서 돈 버는 거야. 앉아서 돈 버는 거니까. 남미에 허브 하나 딱 만들어 놓죠. 여기에서 현지 생산하는 걸 팔면 돼요. 핵심 부품 다 어디 거니까? 우리나라 거니까. 일단은 여러분 우리 K2 전차는요 서방 전차들 중에서 탑티어급이죠. 그 어떤 전차하고 경쟁해도 안 져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국제 글로벌 방산 시장, 특히 이제 어떤 서방 시장이 아니라 제3세계, 중동이나 남미나 이런 서남아시아나 이런 쪽에서 이 제3세계에서의 우리 가장 큰 라이벌은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 방산 기업은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받거든. 그러니까 터무니없게 싼 가격으로 얘네가 팔려고 해요. 그래서 한때 이 중국의 노력이 성공 거둬서 2009년에 페루가 아까 말씀드렸던 MBT 2000을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군사 퍼레이드도 나왔어요. 얘네가 나왔었는데 근데 여기서 엄청난 변수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당시에 이 MBT 2000 안에 들어가 있던 이 전차 엔진이 우크라이나제 엔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제 엔진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여기서 엄청나게 화를 낸 거예요. 왜? 우리 허락 없이 우리 우크라이나제 엔진을 수출용 전차에다 왜 넣어? 안 돼. 그래서 이게 무산이 돼버렸어. 근데 중국이 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2010년대에는 자국산 디젤 엔진을 넣은 VT4라는 전차, 수출용 전차를 개발해요. 그래서 이걸 페루 정부한테 제안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중국의 장난질이 드러납니다. 뇌물 스캔들을 일으켜요, 중국이. 이게 여러분들. 페루는 당시에 2000년대, 2009년에 당시 페루는 일본계 후지모리 대통령이 있었고 이 후지모리 대통령의 오른팔이 누구였냐면 블라디미로 몬테시노스라는 페루 국가정보원, 우리나라 치면 이제 국가정보원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노린코가 이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뇌물을 먹이면서 MBT 2000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저기 VT4 요것도 이제 채택되려고 어떻게 했는데 뇌물 스캔들이 딱 터진 거예요. 재판을 해보니까 중국한테 받았던 돈이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계좌에서 까보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났습니다. 중국이 또 중국을 두고 간 거죠. 그러니까 페루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런 의심받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제 무기를 또 선정해버리면 뭐예요? 부정표 이걸 또 받는다. 그래서 중국제를 완전히 퇴출시켜요. 그리고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지역에서 다 쓸 수 있는, 모든 지역과 기후에서 다 쓸 수 있는 그 전차 만든 나라는 어디밖에 없다? 한국밖에 없다. K2. 그리고 사실 미국의 지원, 미국의 뜻하지 않은 지원도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은요 자기네 앞마당에서 중국 기업이 잘 나가는 걸
무기 싫어요. 특히 남미 무기 시장에 중국제 무기가 쏟아져 들어온다. 이거 미국이 눈뜨고 못 봅니다. 특히나 지금 대통령 누구예요? 트럼프.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행동 했던 거 뭐야? 트럼프가. 마약? 물론 마약도 있겠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남미 1대1로의 핵심이 베네수엘라였거든요. 베네수엘라 석유 특히 베네수엘라 석유가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중국에 갔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의 산업 경쟁력에 이바지를 했어. 이거를 트럼프가 눈뜨고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바로 그렇게 해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페루 정부가 보고 있는데 얘네들도 머리가 돌아가겠지. 얘기 안 돼. 이렇게 해서 중국제는 완전히 퇴출돼 버리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업에 눈물겨운 사투가 있었기 때문에 이 페루에서의 우리 차륜형 장갑차, 그 다음에 특수 차량, 더 나아가선 K2 전차까지 수출에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더욱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시작이다. 이제 페루가 중남미의 우리 장갑 차량, 기갑 차량의 생산 허브가 되기 시작되면은 이제는 쭉쭉 뻗어나갈 수 있다. 왜? 라이벌이 없어요, 일단 라이벌이 없어요. 왜? 찔끔찔끔 사잖아. 근데 이 중남미의 유럽 국가들은 중남미의 생산 거점이 없어요, 일단. 없단 말이야. 제대로 된 생산 거점이 없어.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 버렸어. 페루에. 이것 때문에 선투자를 해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중남미에서 무기를 사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뭐부터 보겠어요? 정치적인 면 보겠죠. 중국제? 조금 이상한. 굳이 내가 지금 여기 중국제 무기 사서 트럼프 눈밖에 나? 이게 싫단 말이죠. 웬만한 나라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지금 남미의 이런 험한 지형, 여러 가지 기후에서 맞는 전차 어디 거? 독일제 살려고 했는데, 뭐 중고 살까? 중고. 근데 중고도 지금 재고가 없네? 그럼 여기서 생산하려고? 지금 자기네도 생산 못 하는데? 안 돼. 얻을 게 없어?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둑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화점을 하나 딱 꼽은 거예요. 여기다가. 제대로 된 화점을 하나 딱 꼽은 겁니다.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 화점을 기준으로 뭐예요? 집을 늘려나갑니다. 바로 이거를 지금 우리 기업이 해냈다. 현대로템이 해냈다.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페루 시장에 갔거든요. 근데 이 페루 시장 진출 신화가 지금 이걸로 딱 끝날까요? 아니요. 이거보다 더 큰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이 더 큰 거 하나를 여러분들께 아주 재미있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게 더 큰 계약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계약이 될 것 같고 아마 최초의 계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차가 지금 문제가 아닌 게 됐거든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죠. 자, 오늘 샤르 엑스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의 흥미를 돋을 만한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